안녕하세요. 투자공부입니다. 오늘은 리얼티 인컴에 대한 배당금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리얼티 인컴은 리츠 종목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월배당 ETF 중 하나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티 인컴의 배당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인 SCHD 슈드와 마찬가지로 거치식 그리고 거치식에 배당 재투자를 할 경우, 그리고 적립식 그리고 적립식으로 배당 재투자를 할 경우 모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영상이 리얼티 인컴이라는 종목이 얼마나 좋고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자 했다면 제가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했겠죠. 오늘 이 영상은 배당주로 유명한 리얼티 인컴으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1994년 11월에 상장을 한 채로 지금까지 쭉 흘러오고 있는데요. 꾸준히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주다가도 급락이 조금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은 성장에 대해서는 아쉬운 모습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데이터가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도 리얼티 인컴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2024년에는 3.13달러로 주당 배당금을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월말에 지급하던 이 배당금을 6월달부터 갑자기 월 초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달씩 배당금이 밀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월 1일 배당금까지 포함을 시켜서 2024년 배당금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당 배당금은 총 3.13달러가 한 해 동안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지난 해에 비해서 2.42%가 성장한 배당을 기록을 했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30년 동안 단 한 번, 1996년도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당 성장을 기록해 왔어요. 단 한 번도 배당을 올리지 않은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당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분으로 이 리얼티 인컴을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리얼티 인컴의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약 6.75% 정도가 나오고요. 리얼티 인컴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4.03%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계산상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뒤에서 이 물가 상승률도 살짝 반영을 해볼 텐데요. 이 물가 상승률은 슈드 ETF를 구했을 때처럼 2000년대부터 물가 상승률의 평균을 구하면 약 2.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분부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얼티 인컴의 미래 배당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으로 거치식의 경우 1억을 거치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적립식의 경우는 매월 50만원씩 이 리얼티 인컴을 매수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400원으로 고정을 했고요. 리얼티 인컴의 주당 가격은 52.81달러를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기대 주가 상승은 그냥 재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연평균 주가 상승률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래에 얼마나 평가금이 올라갈까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1등은 당연히 거치식으로 투자를 해놓고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는 적립식으로 하면서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입니다. 이 적립식을 하면서 배당을 재투자하면 그냥 거치식을 했을 때보다 약 17년이 흐른 뒤에 역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배당을 재투자하는 것이 확실히 미래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기대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겠지만 거치식으로 재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적립식으로 마찬가지로 재투자를 해야만 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거치식과 그냥 적립식만 하는 것은 거의 평행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는 아마 적립식이 역전을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거치식은 더 이상 자금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간 역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보자고요. 1억을 리얼티 인컴에 지금 거치를 했을 경우 월 배당은 어떻게 변했을지 세후 기준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은 것이 파란색 선이고요. 배당을 재투자한 것이 빨간색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은 것과 재투자한 것의 간격은 더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물론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아도 리얼티 인컴은 30년 동안 배당을 성장시켜 왔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은 할 거예요. 하지만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그 결과값이 훨씬 좋은 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만원을 넘기 위해서는 1억을 거치하면 배당을 재투자하면 약 11년이 지난 후에는 월 100만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억을 한번 거치를 해볼까요? 2억을 거치를 하면 1억을 거치했을 때보다 일단 금액이 확실히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당을 재투자한 결과가 훨씬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억을 거치했을 때는 월 100만원을 넘기는 시점이 11년이 걸렸다면 2억을 거치하는 순간 월 100만원을 넘어가는 순간은 2년 또는 3년 이 사이에 바로 배당금이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리얼티 인컴은 약 5% 정도의 고배당률을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그렇다 보니 처음에 거치를 많이 할수록 초반의 배당금은 굉장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억을 한번 거치시켜 볼까요? 3억을 거치시키게 된다면 배당금은 훨씬 더 크게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월 200만원을 세후로 받는 순간도 금방 찾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적립식을 한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적립식의 경우는 처음에는 금액이 적지만 조금씩 쌓여가면서 복리의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금액이 작겠지만 기간이 쌓여갈수록 높게 올라오고 있고요. 다만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월 30만원씩 내가 리얼티 인컴을 계속 사면서 배당도 재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20년이 흘러도 세후로 월 60만원이 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월 30만원씩 20년을 적립을 하면 약 7,200만원을 이 리얼티 인컴에 투자를 했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 7,200만원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을 잘 선택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월 50만원을 해볼까요? 월 50만원을 적립을 해도 마찬가지인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월 100만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월 100만원을 한번 적립을 해보자고요. 그럴 경우에는 확실히 금액이 빨리 늘어나기 됩니다. 약 15년이 지나게 되면은 월 100만원만큼 세후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다음은 우리가 수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거치식을 해두게 되면 수량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거치식을 해놓고 배당을 재투자하게 되면 수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적립식과 적립식 재투자를 해도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립식의 경우 증가를 하다가 증가의 추세가 조금은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갈수록 주가의 가격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같은 금액으로 이 주가를 많이 사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갈수록 곡선은 완만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건 배당을 재투자해야만 우리는 미래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지 않다면 재투자를 망설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물가 상승률을 저희가 한번 구해봤잖아요. 앞으로 이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만 지금 100만원만큼의 소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약 17년에서 19년 사이가 되면 거치식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100만원의 현재 가치를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거치식은 1억을 거치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적립식은 50만원씩 투자했을 경우인데요. 월 배당으로 이 100만원을 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을 35년으로 늘려보면 1억을 거치했을 경우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월 50만원씩 배당을 재투자하게 되면 30년이 넘는 순간 바로 이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월 100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프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미래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물가상승률은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가 그냥 세후로 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언제쯤 달성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슈드 ETF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치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는다면요. 1억을 거치했을 경우에는 세후로 월 100만원이 월 배당으로 찍히는 순간이 슈드는 13년 그리고 리얼티 인컴은 22년이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월 200만원이 세후로 꽂히려면 슈드는 19년, 리얼티 인컴은 39년이 걸리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2억을 거치했을 경우와 3억을 거치했을 경우도 이렇게 됩니다. 3억을 거치했을 경우 리얼티 인컴은 이미 월 100만원이 넘게 돼버려요. 그래서 100만원을 이미 넘은 수치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월 200만원은 이만큼, 그리고 월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2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슈드가 더 빠른 이유는 지금 당장의 배당률은 리얼티 인컴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배당 성장률이 슈드가 리얼티 인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 복리의 힘이 작용해서 더 빨리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당을 재투자해 볼까요? 배당을 재투자하게 되면 간격은 좀 줄어든 게 확실히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리얼티 인컴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많은 현금 흐름을 가져올 수 있고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한다면 슈드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 정답은 아니에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번엔 적립식을 한번 볼게요. 적립식의 경우에는 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까지 가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배당주를 투자하면서 배당도 계속 오르겠지만 그리고 주가도 조금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 1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세후로 월 50만원을 얻기까지 슈드나 리얼티 둘 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세후로 월 50만원, 월 100만원을 받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월 100만원의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몇 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만큼 월에 1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한 경우도 그렇게 기가 막히게 기간이 줄어들진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복리임이 커져서 더 불어나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세후로 월배당의 가격을 정해 보았어요. 거치식으로 투자했고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1억, 2억, 3억을 거치했을 때 배당금의 차이는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5년 차보다 30년 차의 그 격차가 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더 심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5년, 10년, 20년, 30년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기 투자를 마음 먹고 한다면 이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중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꼭 이걸 20년을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숫자를 한 번씩은 파악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적립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월 적립했을 때 세후 배당금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배당을 재투자했을 경우에 적립식의 결과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보면 월 10만원을 적립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지수 추종을 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자, 이번에는 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를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연평균 상승률을 반영해서 7,200만원을 거치를 했고요. 월 30만원씩 20년을 적립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대평가금은 연평균 성장률을 반영을 한 것이긴 한데요.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거치식으로 하고 재투자를 했을 때가 가장 높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배당금을 살펴볼게요. 배당금 역시 거치식으로 재투자를 했을 때 5년, 10년, 20년 단위로 가장 높은 배당금을 기록하고 있고요. 2등은 거치식으로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고 거치식으로 두었을 때가 두 번째로 높은 배당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릴 수 있는 자금이 많다면 굳이 적립식보다는 거치식으로 해두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결과예요. 하지만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면 더 큰 손해를 입는 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50만원씩 20년을 적립을 해보고 그에 해당하는 1억 2천만원을 거치했을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치식을 하고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가장 높은 기대평가금이 보이게 돼요. 자, 배당금을 살펴볼까요? 배당금 역시도 거치식으로 재투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예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시드머니가 클수록 확실히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수 추정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S&P 500과 수익률을 비교해 볼 텐데요. 3,600만원을 거치식으로 한다고 하고 월 10만원씩 적립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투자 결과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그 S&P 500을 추종하는 SPY, 스파이 ETF를 기준으로 했고요. 스파이 ETF가 1994년 11월부터 이 리얼티 인컴이 성장한 날짜죠. 이때부터 지금까지의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면 약 11.3%가 됩니다. 배당금을 모두 더한 숫자가요. 그래서 이 성장률을 기준으로 리얼티 인컴의 거치식으로 배당을 모두 투자했을 때, 그리고 적립식으로 했을 때도 배당을 모두 재투자했을 때 결과를 보면 기대평가금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마지막 해에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이 연평균 성장률만큼 꾸준히 상승할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지수 조정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아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배당을 꼭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내가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당장의 현금 흐름이 급하다고 한다면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금 10년 이상, 15년 이상을 바라보고 꾸준히 모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꼭 배당 재투자하는 방향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말 모두 잘 보내시고 항상 추위 조심하시고 오늘도 따뜻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